안녕하세요. 오늘은 B단계의 헬리콥터 로봇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B단계의 헬리콥터 로봇을 나가기 전에 먼저 B단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배우는 로봇의 요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B단계 헬리콥터 로봇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봇과 일반 기계와의 차이점을 혼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로봇이 로봇으로서의 요소를 갖기 위해서는 꼭 중요한 게 컨트롤러, 센서, 액추에이터라고 말하는 움직이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요 세 개가 꼭 들어가야지 로봇이 로봇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되는데, 우리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게 있죠. 자율주행 자동차랑 일반 사람들이 운전하는 자동차랑 겉 형태는 똑같지만 그것이 자동으로 프로그래밍 돼서 움직이느냐 아니면 사람이 수동으로 해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자동차라는 기계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스스로 움직이게 되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기도 하죠. 이렇게 자율주행을 하게 되고 자동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컨트롤러나 센서,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라는 부분이 세 개가 꼭 필요하게 되고, 그것을 로봇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는 사람의 뇌랑 같거든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환경들을 판단하고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 즉,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움직이게끔 만들어져 있는 것을 컨트롤러라 하고, 그 다음에 센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 코, 입처럼 감각기관이 되어서 밖에 있는 정보를 컨트롤러에게 주고, 또한 자기가 필요한 정보들을 얻게 되는 것을 센서라고 합니다. 사람의 감각기관과 똑같죠. 그리고 사람의 팔, 다리처럼 움직일 수 있는 부분, 밖에 있는 정보들만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움직여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람의 팔다리와 같은 액추에이터 부분입니다. 요 세 부분이 꼭 로봇에는 들어가야지 되고, 그것을 갖추었을 때 우리가 로봇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들이 로봇이라고 말하면 사람처럼 생기고 팔다리가 있어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역시 자동으로 프로그래밍 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수동으로 움직인다면 로봇이 아니라 그것은 기계에 가깝겠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만들 헬리콥터 로봇도 겉으로 보였을 때는 헬리콥터라는 기계랑 똑같지만, 우리가 액추에이터를, 또한 컨트롤러를, 또한 센서를 통해서 스스로 움직이게끔 프로그래밍 해서 움직이게끔 만들면 그것이 로봇이 되어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헬리콥터 로봇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헬리콥터 로봇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기어를 이용해서 힘을 전달할 때, 모터에서 바퀴까지, 모터에서 힘을 쓰는 곳까지 힘을 전달할 때 그동안 수평한 위치에 있었었죠. 두 축이 서로 수평한 위치에 있어서 나란히 있는 상태에서 힘을 전달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우리가 만드는 모형들은 항상 그렇게 수평한 위치에서 힘을 전달해주는 필요가 생기는 게 아니라 다른 위치에 있을 때도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은 다양한 위치, 그런 평행한 위치가 아닌 수직의 위치에 있을 때는 어떻게 진행해야지 되는지 헬리콥터 로봇을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두 개의 평행했던 축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기어를 통해서 힘을 전달해 줘야 될까요? 모터에 있는 기어와 수직으로 만나는 축에 있는 기어가 서로 맞물려야 되는데, 기어는 서로 맞물려야지 힘을 전달해 줄 수 있으니까 맞물려야 할 텐데, 그 맞물리는 방법을 헬리콥터 로봇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완성되어 있는 헬리콥터 로봇이 있어요. 이 로봇을 살펴보게 되면 수직으로 있는 축과 모터가 서로 수직의 위치에 있게 되겠죠. 이때 모터와 기어가 만나는 점이 이렇게 보이는 바와 같이 수직으로 만나게 되어야지만 이 기어가 돌아갈 때 이 모터를 같이 따라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 돌려야지만 수직 위치에 있는 모터가 같이 돌아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직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또한 이것을 응용하면 다양한 모양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대로 모터에 따라서 위치에 따른 다른 것들을 돌릴 수 있는 방법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 헬리콥터 로봇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면서 그 위치에 대해서, 다양한 위치와 다양한 기어 연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헬리콥터 로봇에 들어가는 재료 먼저 잠깐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중요한 재료는 여기서 체인기어 대와 체인기어 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두 개의 기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수직에 있는 위치를 만들어 볼 거고요. 나머지 이번에는 플라스틱 평판을 이용해서 또 둥근 모양으로 플라스틱 평판은 휘어지기 때문에 그 모양도 만들 테니 플라스틱 평판과 체인기어 꼭 준비하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헬리콥터의 형태를 만들 거예요.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만들 것은 몸통부터 연결할 거예요. 몸통 연결할 건데, 자, 몸통을 사진에 나와 있는 처럼 만들고 난 후에 받침대까지 연결하게 되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보여지는 모양과 같은 모양이 나오겠죠? 자, 평판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이 받침대를 이용해서 우리 뭘 할 거냐면 헬리콥터의 외형을 갖추기 위해서 앞으로 둥글게 연결할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준비를 한 상태에서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연결할 때는 이 앞에 부분에 이 평판이 둥그러진 평판이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준비한 대로 만들어 줄 땐 여기 있는 것을 볼트와 넛들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주고 고정을 시켜주고요. 자, 마찬가지로 반대쪽에도 고정을 해줄 건데, 자, 이번에는 저희가 와셔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줄 거예요. 자, 와셔를 이용한 것과 이용하지 않은 것의 차이점은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는 바와 같이 와셔를 연결해 주게 되면 어때요? 플라스틱 부싱을 볼트가 꽉 고정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냥 볼트로만 고정을 하게 되면 플라스틱 부싱이 나중에 이렇게 빠져버리는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할 때는 이렇게 와셔를 넣어서 꼭 고정해 주는 게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와셔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주고 요것 또한 여기다 연결해 주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연결 한번 해볼까요? 여기 고정을 해주고 고정을 해준 상태에서 콕 조여주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볼트로 저장해서 고정을 해주면 모양의 형태를 갖게 됐죠.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뒤에 프로펠러를 연결해 주면 됩니다. 프로펠러를 연결해 줄 때는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 플라스틱 부싱이 들어갔어요. 플라스틱 부싱은 왜 필요하냐면 여기에는 은색으로 이렇게 조정 부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공간을 차지하지만 반대쪽에는 바로 붙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볼트 너트 여기 걸리게 되겠죠. 돌아가면서. 이것이 모터에 달려서 실제로 회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더 갖고 논다고 하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 부싱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플라스틱 부싱이 이걸 돌렸을 때 걸리지 않는 부분과 그 좌우 대칭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이거를 뒷평판에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먼저. 연결해주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연결해주면 헬리콥터, 우리가 원하는 헬리콥터 모양이 어느 정도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까지 했으면 우리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5번에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모터를 DC 모터를 여기다 연결해서 작동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DC 모터를 여기다가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주고요.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DC 모터를 고정을 해줄 건데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볼트와 너트를 아직까지는 너무 꽉 조여주지 마시고요. 약간 이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 그 모터를 이제 연결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축을 연결해 볼 건데요. 축을 연결할 때 여기 사이에 체인 기어를 넣어서 맞춰줘야 되겠죠. 이때 한 가지 주의사항은 반대편에 조정 부싱으로 막아줘야지 밑으로 빠지는 거, 또 위로 올라가는 걸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축을 잘 넣어주시고요. 넣은 상태에서 밑으로 꽉 조여주고 얘를 드라이브를 통해서 위치 맞춰서 조정을 주고, 자, 그리고 얘가 흔들리고 빠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대쪽에도 똑같이 조정 부싱을 넣어줍니다. 자, 그럼 이 축이 빠지진 않겠죠.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우리가 이 기어와 기어가 서로 맞물려야지만 서로 힘을 전달해주고 도와줄 수 있죠. 근데 지금 형태로는 어때요? 맞물려요? 안 맞물려요? 안 맞물리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위치를 조정해 주는데 이 상태까지 내려줬다고 하더라도 닿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 기어가 좀 더 앞으로 나와 줘야 되겠죠. 이 기어가 뒤로 갈 수는 없으니까 모터에 있는 기어를 좀 더 나올 수 있게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기어를 맞춰주는 작업이 되게 중요해요. 기어의 위치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꽉 조여주지 말고 이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위치도 좀 튀어나와서 이거와 조절을 해주면 어때요? 이제 서로 맞물릴 위치가 수직인 위치에 정확하게 닿게 되고, 자, 닿게 되면 그때는 정확하게 들려갈 수 있겠죠. 자, 우리가 기어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정확하게 이제 기어가 돌아갈 때마다 내가 따라 움직일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그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 기어가, 이 축이 뻑뻑하게 돌아가면 이 기어가 힘을 준다고 해도 얘가 잘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못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 기어와 연결하기 전에 먼저 이 축을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지금 이게 너무 뻑뻑하면 잘 안 돌아가면 얘를 살짝 흘러서 조정해줘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아까보다 훨씬 더 잘 돌아가죠. 이 조정 부싱을 조정을 해주는데도 잘 안 돌아가는 경우는 뭐냐면, 여기 있는 플라스틱 평판과 오구 스트립이 서로 교차하게 위치되어 있어서 플라스틱 평판이 이 축을 잡게 되면 어때요? 마찰이 생겨서 잘 안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 후에 기어와 기어를 정확하게 다시 연결해주면 훨씬 더 적은 힘으로도 잘 돌아가는 헬리콥터 로봇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 다시 정확하게 위치 맞춰주고요. 서로 직각으로 이 톱니와 이 톱니가 서로 교차돼서 이 톱니가 돌아갈 때마다 한 칸씩 밀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얘를 조금 더 뒤로 빼야 되겠네요. 자, 상태에서 얘도 좀 더 내려주고. 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확하게 교차하죠. 여기 톱니 사이 안에
그 위에 있는 위에 위치하고 있는 도미가 정확하게 도달하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헬리콥터 모양을 다 만들었으니까 프로펠러를 달아줘야 되겠죠. 프로펠러는 보이는 바와 같이 스트립 15짜리를 교차를 해서 폴리에다가 폴리 중에다가 연결하게 해주게 되면 이런 프로펠러의 모양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사용할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13mV 이용하셔서 4개 교차시켜서 작업을 해주시고요. 자, 이거를 작업을 했다면 여기 위에다가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혹 보면은 이 축에 이게 안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거는 교차해 줄 때 구멍이 서로 살짝 어긋나서 그래요. 그래서 이 교차하는 거를 살짝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 이렇게 움직여주면 너무 꽉 조여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살짝 움직일 수 있을 텐데 움직여줘서 여기에 쏙게 들어갈 수 있도록 교체해주면 안 들어갔던 것도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된 상태에서 얘를 다시 볼트로 고정해주게 되면 어때요? 헬리콥터 모양이 완성이 됐죠? 자, 여기 있는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다가 적외선 센서와 그다음에 핑크 LED 슈퍼콘을 연결하게 되면 되는데, 자, 적외선 센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센서 슈퍼콘에 센서에 위치하는 곳에다가 넣어줘야 되겠죠. 가운데 센서 3핀짜리에다가 센서를 연결해 줄 거고요. 센서를 연결해 주고 그 다음에 센서를 연결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 LED도 LED 끝에다가 연결을 해주고요. LED 연결해 줬으면 우리가 활동실에 있는 것에 따라서 모터 1번에 꽂을 것인지 모터 2번에 꽂을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활동실 먼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활동실에 뭐가 있어요? LED를 1번에다 꽂고 적외선 센서 연결하고 난 다음에 모터 1번에다가 꽂고 나서 3번으로 돌리래요. 그 3번에 돌리면 어떻게 작동되는지 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요?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작동을 시켜볼까요? 어때요? 안 움직이죠? 그런데 내가 적외선 센서에 물체가 닿게 되면 회전해서 움직이는 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활동실 1번에 적외선 센서에 내가 손을 갖다 대거나 물체를 갖다 댔을 때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봤다면 이제 활동실 2번 먼저 살펴볼게요. 활동실 2번은 1번과 동일한데 바뀐 게 하나 있죠? 바뀐 게 뭐죠? 모터가 M1이 아니라 M2죠? 자, M2에다 꽂게 되면 손을 갖다 대지도 않았는데 잘 움직이죠? 잘 안 움직이던 것이 어떻게 돼요? 손을 갖다 대거나 물체가 있게 되면 멈추고 정지하게 되는 게 나오죠. 그래서 내가 손을 띄운 상태에서 움직이고 싶으면 활동시 1번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시면 되고, 내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손을 갖다 대면 움직이게끔 만들어주면 모터를 M1으로 바꿔서 작동하게 되면 움직이는 로봇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헬리콥터 로봇을 만들어 봤고요. 이거 갖고서 재밌게 활동했으면 좋겠고, 우리 그 다음에는 이 만든 헬리콥터 로봇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뭐에 대해서 배웠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든 헬리콥터 로봇은 잘 작동이 되는가요? 그쵸.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그냥 수직 위치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기어 위치를 바꿔주고 나니 수직 위치에 있는 축도 서로 돌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죠. 우리가 이제 활동하기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어떤 다른 종류의 기어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 동안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양한 종류의 기어들이 사진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 기어들은 어떤 거는 평행으로 이동하고 어떤 거는 수직으로 이동하게 되고 어떤 거는 큰 기어를 통해서 마치 평면처럼 이동하게도 만들죠. 우리가 거기 있는 것을 통해서 그 그림을 살펴보고서 수직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기어를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은 것에서는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손잡이 위치에 있는 것을 돌린다고 한다면 화살표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축에 해당하는 기어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앞에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순서대로 맞춰보면 서로 축으로 돌릴 때는 같은 방향으로 돌겠죠. 같은 방향으로 돌게 되고 축에 있는 기어가 또 다른 축에 연결되어 있는 기어를 돌리게 될 거고, 그 돌린 기어를 통해서 서로 수직에 맞춰 있는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어는 서로
수직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돌았던 방향을 따라서 같이 돌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평행한 위치에 있는 기어는 서로 맞물려 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돌겠죠. 그래서 거기 있는 화살표대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곳까지, 원하는 방향으로, 또한 원하는 위치로, 또는 원하는 회전 방향까지 조절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모형들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헬리콥터 로봇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다양한 위치의 기어를 조작함으로 인해서 수직이든 수평이든 방법들을 찾아 나간다면 원하는 모양의 기어들로 바꾸어 나가고 운동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게 헬리콥터 로봇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이죠. 우리 그것을 살펴보면서 다음 시간에는 C단계에 있는 모형을 통해서 더 깊은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